네, 이 사건은 2007년에 일어났는데 14년 정도 지났죠. 여기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의 어느 건물 지하 1층이에요. 저기 모자이크된 다방이 보이죠? 백합다방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2007년 4월 15일이고요. 여기서 일하는 47살의 종업원이 이름이 최 씨라고 합니다. 오후에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 청소를 하러 나와 있었거든요. 이 사이 빈 가게가 된 거죠.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몰래 이 안에 들어갑니다. 도둑인 거예요. 가게에서 현금 3만 원을 훔쳐 나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마침 최 씨가 청소를 끝내고 들어오다가 마주쳐버린 거죠. 최 씨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도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은 도망가지 않아요. 목격자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에 최 씨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찔렀어요. 그때 사용한 흉기인데 보통 사람이 등산용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칼은 길이도 길고 컸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쓸 법한 그런 칼이었다는 거죠. 칼에 찔린 최 씨가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더 목을 찔러 사망을 확인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에 성폭행까지 합니다. 그러던 중 다방의 다른 종업원인 45살의 이 씨가 출근했거든요. 왔는데 문이 열려있고 최 씨는 보이지 않으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다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러자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화장실에 있던 이 남자가 뛰쳐나오는 겁니다. 이 씨도 칼에 찔렸고요. 남자는 바로 다방을 나와 도망쳤어요. 다행히 두 번째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긴 했지만 사망하진 않았거든요. 범인은 2명을 공격하고 달아날 때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도망치면서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히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을 본 목격자가 없습니다. 치료를 받고 정신을 차린 이 씨도 충격을 받아서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어요. 범행 내용을 보면 단순히 돈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 같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사람을 공격하는데 망설임이 없고 시신의 한 행동까지 보면 전과가 꽤 있는 사람일 거예요. 나중에 이 남자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번에는 2007년에 일어난 백합다방 살인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찰 수사 시작됐고 현장 감식해보니 50개 정도의 증거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게 범인을 특정할 만큼은 되지 못했어요.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이 씨의 진술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범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확하겠지만 그래도 몽타주를 그려봤거든요. 30대 후반 정도 나이에 키는 175쯤 됐고요. 검정태 안경을 쓴 남성에 가까웠어요. 경찰이 현장 상태를 보니 단순한 절도범 같진 않았다고 합니다. 대낮에 2명이나 공격할 정도면 피해자들에게 원한이 있는 면식범일 거라 생각해서 처음엔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봤거든요. 하지만 수상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계속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물이 나오긴 하는데 사건이 일어난 다방 안이 아니라 현장 밖에서 발견된 거예요. 현장과 500m 정도 떨어진 도로였는데 피 묻은 휴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흔 감식해보니까 피해자인 최 씨와 이 씨의 피였던 거예요. 아마 범인은 도망치다가 이쯤 되면 버려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떨어뜨렸던 것 같은데 경찰은 이 장소를 중심으로 도주로 예상해서 추적했고요. 피 묻은 휴지가 발견된 곳과 1.5km 떨어진 곳에 금강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점포도 찾습니다. 범인은 이 강을 따라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죠. 발견된 점퍼는 강물에 씻겨서 혈흔이 보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DNA까지 쉽게 씻기지는 않아요. 사망한 최 씨의 DNA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타액이 검출됩니다. 이 타액이 범인 걸 텐데요. DNA는 확보했지만 이걸 대조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누구랑 대조해 보냐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날 때도 DNA 감식 기법은 있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긴 전이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국과수는 범인을 찾기 위해서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도 STR 분석이 도입됐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유명했던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침몰을 가려내는 분석 방법이었어요. 유전자의 Y 염색체는 성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걸로 어떤 사람의 성씨를, 이름을 쓰는지도 가려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범인은 남자예요, 일단. 그래서 Y 염색체를 이용하는 거죠. Y 염색체는 남성에게만 있기 때문에 아빠에서 아들로만 유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빠의 성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Y 염색체를 분석해서 다양한 성씨들과 비교하고 공통점이 나온다면 범인의 성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전과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준비되기 전이었지만 국과수가 그동안의 사건을 분석하면서 자체 보유하고 있던 샘플이 한 1000명 정도 됐거든요. 이 사람들의 Y 염색체를 가지고 STR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자 OC 성을 가진 2명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마침 사건 현장 근처에 OC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엔 여기 주민 19명의 DNA를 받아서 상피세포 분석도 해봤어요. 그러자 Y 염색체에서 공통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실험 결과를 근거로 용의자는 OC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DNA 검사로 중요한 단서를 확보할 때 현장 형사들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일단 발견한 점퍼에 루민을 뿌려보니까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혈흔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이게 있었습니다. 크라비트라는 점안액인데 이건 아무나 살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백내장 수술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약이라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크라비트를 처방받았는지 병원을 조사해보면 되는 거예요. 전국의 안과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 1월에서 4월까지 크라비트를 처방받은 사람은 1900명이 나왔거든요. 1900명을 다 조사할 필요는 없죠. 크라비트를 처방받은 OC성의 전과자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1900명 중에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사건 당시 35살이었던 오이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오이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합다방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50일 정도 되는 2007년 6월 4일 경기도 광명시에 숨어있는 오이균을 찾아요. 경비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오이균은 바로 범행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 범행 동기가 뭐냐면요, 영등포를 가야 되는데 차비 3,000원이 없어서 훔치려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건 전날 오이균은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자기 아빠 산소를 들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전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심심했던 거죠. 그래서 근처 성인 오락실에 들어가 게임을 했어요. 이렇게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막차도 놓치고 돈도 없으니 그날 노숙을 했고요. 다음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어디서 돈을 훔칠지 찾아보다가 발견한 곳이 바로 백합다방이었던 거죠. 경찰은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는데요. 전과 기록 조회하니까 이게 첫 살인이 아니었던 거죠. 예전에 3명이나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고요. 이 방식도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 전 이야기 해보자면은 오이균이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요. 막내 아들이다 보니 부모가 엄청 이뻐했거든요. 그런데 애가 자라면서 자꾸 사고를 치는 겁니다. 11살 때 복숭아 서리를 하다 아빠에게 들켜요. 이때 심하게 맞고 가출을 합니다. 그 뒤로도 집에는 돌아왔지만 계속 서리를 했는데 이때부터 아마 절도에 좀 재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첫 전과는 17살 때 생기거든요. 당시 소년법으로는 최고형이 15년이었어요. 감형 없이 15년을 다 살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길래 17살이 15년이나 살게 됐느냐? 연쇄살인입니다, 이게. 1989년 1월 11일 오후 4시였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69살의 노인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거예요. 공격 부위가 목이었는데 확실한 살해 의지를 보인 범행이었던 거죠.
시신은 근처 다리 밑에 안매장했고 4달 뒤인 5월 24일 저녁 7시에 두 번째 살인을 해요. 이번에도 노인이었어요. 밭에서 일하던 62살의 여성을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한 뒤 죽입니다. 경찰이 마을 수사했는데 오이규는 이때 의심받지 않았어요. 17살이 6, 70대 노인을 상대로 이럴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고 평소에 동네 평판도 좋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아빠 농사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른들의 눈에는 겉으로 봤을 때 예의 바르고 인사도 잘하니까 순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 전까지 절도는 몇 번 있었지만 시골 인심상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강력 사건으로는 처음이었는데 노인을 노렸다는 거예요. 2번 연속. 제론토필리아라고 노인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상이 있긴 하거든요. 처음엔 오이균이 이런 쪽 사람인 줄 알았는데 3번째 사건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7개월 만인 1989년 8월 12일 오후 1시 오이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7살이고 유양이라고 하는데 집 앞에서 자전거 타는 걸 보고 마을 뒷산에 데려간 거예요. 여기입니다. 성폭행할 생각이었는데 아이가 굉장히 크게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범행이 드러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목을 조른 거죠. 이때 오이균도 크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시신을 숨기지 않고 그 자리에 둔 채 산을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1시간 30분 뒤에 올라가서 시신을 한 번 더 찔러요. 흉기를 준비한 것 같죠. 확실히 사망을 확인하고 땅에 묻은 뒤 산을 내려오면서 흉기는 우물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목격자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검거할 수 있었고 15년을 받으면서 2005년에 출소했던 거죠. 오이규는 백합다방 종업원인 최 씨를 살해하고 이 씨를 칼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사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진단받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평생 교도소에서 살게 됩니다. 요즘은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죠. 이게 범죄 촉발 요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도 TV에서 사이코패스를 소모하는 방식 때문에 마치 잠재적 살인자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됐거든요. 여기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오이균의 경우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해요. 사이코패스는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 및 죄책감의 결여, 충동성, 자기 중심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성격 장애라고 정의하거든요. 전두엽의 발달이 평균보다 떨어질수록 이런 성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사이코패스의 뇌는 도덕성에 관여하는 여기 화살표 부분이 발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CT 찍으면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이균의 뇌에도 어떤 이상이 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적이 있었어요. 4학년 때 그 서리하고 아빠에게 맞은 뒤 가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애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오이균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뒤로는 비 올 때마다 두통이 가끔씩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머리를 다치면서 전두엽에 문제가 생겼고 반사회적인 기질도 강해졌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학교를 그만둔 것도 오이균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집이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어릴 때 가정폭력이나 성추행 이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선천적인 요인이 있었다고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살인이 17살이면 그 전부터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충분히 드러냈고 17살에 완성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범죄가 진화하는 과정인 방화나 동물학대 경험은 또 없어요. 대신 오이균에겐 다른 특징이 있죠. 아빠 농사일 도울 때 동네 사람들에겐 성실하게 보였겠지만 몰래 포르노나 성인 잡지에 중독돼 있었거든요. 이게 반사회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있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에서도 갑자기 성욕이 일어나면 참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7살에 연쇄살인으로 검거되고 공주 치료감호소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정신치료를 받았거든요. 오이균도 치료 의지가 있었고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서 잘 지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도 출소하면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살인을 했던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이코패스는 고착화된 반사회적 인격이라서 교화의 가능성은 없다는 이런 학계 주장이 있거든요. 오이규는 이런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출소하고 나서 또 치료를 받지 않으니까 눌러놓고 있던 성향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대전에서 일어난 오이균의 백합다방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